여러분 안녕! 반말 책방에 온 걸 환영해! 내가 오늘 소개할 앨리스하고 부르면은 우다영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이야. 2014년 세계의 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우다영 작가는 기존의 소설과는 전혀 다른 공식으로 소설을 쓰는 특별한 작가라고 할 수 있어. 단순한 기승전결의 스토리를 가진 소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며 한 번쯤은 꿈꿔봤을 이야기들을 그녀만의 독특한 시선과 화법으로 풀어간다고 할까? 소설의 스토리를 모두 공개해버리면 책을 직접 읽을 때 흥미가 좀 떨어지니까 내가 고른 한 작품을 오늘은 소개해줄게. 바로 이 소설집의 마지막에 실린 작품, 메조와 근사야. 주인공 나의 사촌동생은 남미 배낭여행 도중 가슴에 6발의 총탄을 맞고 죽어. 사촌동생을 죽인 범인은 고작 15살의 아르헨티나 소년이었어. 경찰에 붙잡힌 소년은 단지 자신이 소매치기 하는 현장을 본 사촌동생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총을 쐈다고 진술했어. 나는 사촌동생의 사건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건 사촌동생의 죽음이 슬퍼서만은 아니야. 주인공 나에게는 연인인 그가 있었어. 그런데 그는 사촌동생이 죽음을 당하기 한 달 반 전에 자살을 했어. 죽기 전 그는 동남아의 여러 나라를 여행 중이라는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마치 동남아 현지에서 보내는 것처럼 틈틈이 문자까지 보내와. 가령 이곳의 개들은 바다와 정글에서 수영해. 모든 개가 길을 잃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난 이곳의 석양이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온 거지. 근데 사실 나의 연인인 그는 그 시간에 집안의 모든 커튼을 치고 모든 불을 꺼둔 채 한참을 고민하며 지내다가 자살을 하고 말았어. 선하고 착했던 늘 누군가를 도왔던 사촌동생은 허망하게 살해당하고 나의 연인이었던 그는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한 시간 속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거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도대체 어쩌라고? 그 어떤 인과관계나 역학관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의 이유. 그로 인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공포와 허망함 그리고 혼돈을 주인공 나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지.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희들 중에서도 비슷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 친구가 분명 있을 거야. 너무도 착한 누군가가 단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나 알 수 없는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가끔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주인공 나는 늦은 밤 우연히 보게 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고통의 기억이 가져다준 허망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돼. 무슨 다큐멘터리였냐고? 바로 화면 속에 다이버들이 나오고 커다란 쥐 가오리가 등장하는 남태평양의 바닷속 세상을 담아낸 다큐멘터리였어. 거기에서 주인공 나는 수백만 마리의 해파리가 사는 섬의 깊은 산속에 자리한 해파리 호수를 보게 되지. 그곳을 소설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한번 읽어줄게. 섬은 오랜 세월 격렬한 침강과 융기를 반복하며 산속에 바다 호수를 만들었다. 호수의 둘레는 맹그로브 숲이 빽빽하게 감싸고 있고 넝쿨처럼 얽힌 맹그로브 나무의 뿌리가 숨을 쉬며 호수의 맑고 깨끗한 해수를 제공한다. 천적이 사라진 해파리는 수만 년 동안 진화해 완전히 독성이 사라졌다. 이제 해파리들에게 종의 기억이란 흐릿한 예감으로 남아있다. 종의 다른 가능성을 모르는 무구하고 아름다운 해파리들이 다이버들의 팔과 다리에 말랑말랑한 배와 가슴과 목덜미에 와닿는다. 오직 사랑과 행복으로 차오른 둥그런 이마를 부드럽게 때린다. 손톱만 하거나 때로는 주먹만한 크기의 해파리들은 마치 사람의 육체를 통과하려는 의지만 남은 무해한 영혼들처럼 보인다. 해파리떼에 둘러싸인 다이버들은 어떤 이유에선가 그들이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아마도 우주 바깥에서부터 간직해온
선한 마음을 떠올리지만 그저 자연의 균형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순간에 천천히 압도된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한 번 듣고 마는 것보다 소리내어서 여러 번 천천히 읽다 보면 마음속에 닿는 풍경을 만들 수 있어. 나는 그랬거든. 어쨌든 이곳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처럼 다가오기도 해. 어딘가에 실제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맞닥뜨릴 수는 없는 풍경이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런 공간이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슬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도 꿋꿋이 버텨갈 수 있는 건 바로 어딘가에 우리를 위로해줄 그런 공간이,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있을 거란 우리의 막연한 믿음 때문이 아닐까? 나는 그래서 이 작품이 이 복잡하고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 괜찮아. 힘든 너의 공간 말고 분명 상처받고 지친 너를 위로해주고 안아줄 그런 다른 공간이 분명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이야. 또 이렇게도 말하는 것 같아. 아무리 혼돈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견뎌가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힘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주는 우다영 작가의 소설. 왜 매력적이지?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다른 작품들 역시 아주 매력적이야. 특히 걸핏하면 죽고 싶다고 말하고 주위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폭력성을 보이는 친구를 그려낸 소설 창모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뤄지는 관계의 선의에 대해서 묻는 이야기야. 소설가 한유주는 이 책에 실린 추천의 말에 이런 글을 남겨놨어. 이 책을 읽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느 맑은 날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한 권의 책을 불쑥 내미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초대장이라는 걸 안다. 책을 펼치자 밤이 나타나고 나는 그대로 검고 투명한 밤으로 뛰어들 수 있다. 나 역시 같은 마음인데 나의 초대장을 받아든 너희들 모두가 당장 우다영 작가의 앨리스 하고 부르면을 사서 읽길 바래. 아마 새로운 세상이 너희들에게도 열릴 거야. 우다영의 소설이란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같이 볼 수 있길 기대할게.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함께 하길 바래. 그럼 안녕!